아직 우리나라에 안 나온 거 뭐 이런 거는 저는 그 게임 계속 추천하잖아요. 월드 오더. 월드 오더는 유럽 게임으로도 정말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월드 오더는 유럽 게임으로도 정말 재밌어요. 굳이 따지자면은 제가 생각하는 월드 오더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는 듄 임페리움 같은 스멜이 있어요. 그냥 듄 임페리움에서 영감을 좀 받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해보면은 뭐 베꼈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드실 건데 그냥 하면 할수록 저는 듄 임페리움 같은 데도 좀 스멜이 좀 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냥 메커니즘 자체로도 굉장히 좋은 게임이에요. 대신 테마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헤게모니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월드 오더는 다음 달 선주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아주 추천해요. 월드 오더가 국가별 비대칭 느낌이 있을까요? 국가별 비대칭 느낌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있냐면은 헤게모니랑 비교하면 좀 어려운데 일단 월드 오더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더 이야기를 좀 하자면 조금 해보자면 일단은 헤게모니랑 다른 점 헤게모니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있는 게 일단은 테마가 너무 커요. 테마가 너무 커요. 범위가 크다 보니까 그 상세한 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무역을 한다고 치면은 무역에 무슨 뭐 FTA니 뭐 트럼프의 관세니 뭐 이런 그런 디테일한 요소, 관세도 또 어떤 항목에다가 관세를 따로 매길 수 있으며 뭐 어디 뭐 보복 관세며 뭐 이런 것들을 다 담아버리면은 관세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게임 메커니즘이 한 3페이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테마가 너무 크다 보니까 헤게모니처럼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룰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리고 전 세계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딱 4개의 국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딱 4개의 국가. 4개의 국가가 이게 상징적으로 나오는 거죠. 뭐 EU를 하나의 국가로 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4개의 세력이라고 합시다. 4개의 세력이 상징적으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테마적인 그러니까 테마적으로 디테일까지는 못 갔어요. 근데 어떤 이런 국제 정세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추상화를 꽤 잘했네라고는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는 해냈다고 생각을 해요. 추상화를 잘했구나. 잘했네? 아니 전 세계를 다루는 건데 그런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건데 저는 이 정도까지로 축약하고 나름 맛은 살리려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봤을 때 맛은 살리려고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커서 헤게모니만큼은 아니지만 헤게모니 작가진답게 해내긴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대칭 이야기를 하면은 꽤 있는데 이게 뭐가 갈리냐면은 자원 생산량이 기본적으로 달라요.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자원 생산량이 다르다는 거는 전략의 방향성이 꽤나 다르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테포마를 해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테포마에서 내가 돈이 많은 기업이냐, 뭐 티타늄이 많은 기업이냐, 뭐가 많은 기업에 따라서 일단은 초반 전략,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가져가는 카드들 이런 것들이 나의 기업에 완전히 맞춤형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그런 카드가 안 나오면은 약간 비슷한 맥락의 다른 전략으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 생산량이 기본적으로 좀 다른 게 생각보다 꽤 커요. 생각보다 꽤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유 카드들이 있는데 이게 약간 필살기 느낌이에요. 게임 중 딱 2번 쓸 수 있던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고유 카드들이 있거든요. 무슨 뭐 정책 발표인가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아무튼 그 고유 카드가 있는데 이게 약간 필살기처럼 들어가는데 요게 꽤 재밌어요. 꽤 재밌고 이게 되게 세게 들어가요. 세게 들어가가지고 아씨 개사기네 소리가 이게 절로 나올 정도로 하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 상황에 너무 맞고 그게 굉장히 재밌게 들어와가지고 이 부분이 정말 재밌고 일단 뭐 3번은 이제 워게임 느낌이 나나요? 전혀 아닙니다. 병력을 배치만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군사력의 우위를 따지는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군사력의 우위를 따지는 게임이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뭐 여기 뭐 예를 들면 뭐 동아시아 지역이 있다고 쳐봐요. 동아시아를 왜 이렇게 그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뭐 러시아가 탱크를 3대를 했고 뭐 미국이 뭐 5대를 했어. 그러면 미국이 이 지역에 군사적 영향력이 더 센 걸로 쳐서 미국이 이 지역에 뭐 이런 걸 가져간다. 막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향력과 이 정치적 영향력은 또 다른데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게임이에요. 이거 펀딩 열리면 다시 얘기할 건데 얘기 또 하려나? 근데
좀 귀찮긴 하다 살짝. 이 지역에 영향력을 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거는 외교 군사 다 쓸 수 있어요. 외교 군사를 다 써서 이제 여기다가 나의 영향력 큐브를 놓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있고 이 옆에 탱크를 배치하는 구간이 또 있어요. 여기다 팬티가 아니라 탱크를 배치하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이거 두 개가 또 다른 개념으로 작동을 해요. 물론 내가 탱크를 많이 해서 군사적 영향력을 행하면은 실제 외교적 영향력으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영향력이 또 다르게 또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 군사적인 어떤 경쟁 느낌이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까지 이어지는 방법의 하나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군비 경쟁 같은 거는 포기하되 내가 어떤 외교 역량으로 때려 박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국기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 국기가 그려져 있는데 이 깃발이 그려져 있는데 이 깃발이 그려진 지역의 주인만 지면은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면은 어디가 좋을까? 여기 볼게요. 러시아, 중국 국기가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는 러시아든 중국이든 다른 세력한테 1등을 뺏기면은 마이너스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뭐야 내가 미국이면은 여기를 얻는다고 해서 영향력 큐브를 놓는 정도는 있겠지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거기를 내가 군사적으로 밀고 들어갈 이유가 크게는 없는 거예요. 남의 견제하는 이유가 아니고서요. 이런 게 되게 지리학적으로 되게 잘 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게임이니까 내가 뭐 여기다 막 들어가도 되잖아요. 솔직히 뭐 잣대 봐라 이러면서 내가 여기 가가지고 점수를 막 20점 뜯을 수 있으면 가겠지. 근데 이게 현실에서 조금 이상하잖아요. 지리학적으로 중국이 훨씬 더 가깝고 중국의 영향력이 센 땅에 미국이 갑자기 막 탱크 몰고 들어간다는 게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를 먹고 있고 중국은 여기를 1등을 뺏기면 손해를 봐. 하지만 남들이 그렇게까지 밀고 들어갈 매력적인 땅은 아닌 거야. 이런 게 굉장히 추상화돼서 잘 풀어놓은 게 저는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게임이. 근데 이런 디테일이 야, 이 사람들 정말 게임 잘 만드구나라는 거를 이제 절로 말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워게임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워게임 느낌은 아니고 뭐 아까 말했던 뭐 듄 임페리엄에도 결국엔 점수 먹으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점수를 먹으러 들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 낄끼빠빠까지 하는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네, 그래서 낄끼빠빠가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뭐 칭찬할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이제 카드 중에 이제 동맹국들이 있는데 동맹국들 중에서 절대로 동맹을 못 맺는 그런 국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나 야 니네랑은 안 놀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여기는 없는데 뭐 있어요. 여기 이렇게 금지 마크 같은 게 그려져 있거든요. 뭐 미국은 여기 못 먹은 막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동맹국들도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나의 시작 동맹국 풀 같은 게 있다든지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고 재밌는 요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동맹국 못 맺는 친구들도 군사 탱크로 밀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막 그런 룰이 있었어. 그러니까 외교 협정은 못 하는데 외교 이런 협정은 못 하는데 탱크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카드를 가져오고 막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평점 7.6이면 살짝 애매한데 아니 지금 나오지도 않은 게임인데 기평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별로 나오지도 않아. 이거 TTS로 다들 해보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길어요. 예, 길어요. 이건 단점일 수도 있고 이거는 뭐 TTS로 해본 사람들의 의견이 뭐 얼마나 의미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TTS에 있는 게 아마 프로토타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룰셋이 아예 다 끝나지도 않았고 볼까요? 뭐를 비판하는지를 좀 볼게요. 1이 되게 많네. 1이 되게 많네요. 근데 이걸 1을 주는 거는 조금 이상한 광고에 푸티 나오는 거 완전 헛소리야 뭐 이런 거네요. 뭐 2점 볼까요?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 하면서 러시아 국기를 내걸고 러시아를 세계 지도자로 내세우는 게임 헛소리입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지금 딱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7.6이 제대로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러시아는 게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게 저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나오지 않은 게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두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좀 길게 읽어보면 좋겠죠. 뭐 이런 언밸런싱한 무대. 저는 국가 간 차이가 충분히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막상 해보면은 생각보다 이 스노우볼링이 꽤 커요. 예, 국가 간 차이에 스노우볼링이 생각보다 꽤 크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어떤 게 너무 셉니다 이런 거는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런 거 좀 해봐야지 알게 되는 거여가지고 이거는 뭐 컨펌이 된 이야기라고 생각은 안 하기는 해요.
각 국가의 특수 능력을 충분히 강력하지 않습니다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적재적소에 딱 타이밍에 맞춰만 쓴다면은 꽤나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지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어떤 카드 능력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 아무튼 이게 뭐 정책 카드인가 뭐 있어요. 그 특수한 카드가 이게 일반 카드랑 좀 달라요. 얘네들이 이제 일반 카드고 얘네들이 일반 카드고 이것도 이제 그 국가 고유의 카드가 있거든요. 얘가 별거 아니라는 거엔 동의를 하기는 해요. 얘가 이거 붙은 카드가 별거 아니라는 거에 동의를 하긴 하는데 이거 말고 제가 말하는 거는 그 특수한 아젠다 카드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꽤 셉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까 읽었고 네 대충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게임이에요.